대회자를 해주신 사우건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때문에 오래 서 계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오프로님 무대 위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방 개회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리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 오늘 아침에 또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5%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메타 블록스퀘어에서 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굉장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3년 안에 경제적 은퇴를 응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폭등을 했었죠. 네. 물론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폭락을 했었다 보니까 이번에 반등이 지금 크진 않는데 오늘 아침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관세를 90일 동안을 좀 밀어놓겠다,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딱 빠진 거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125%를 그냥 그대로 가겠다.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기사 이제 그 트윈 내용이죠. 보시면은 75개국 이상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좀 부응을 하겠다. 트럼프의 정책 부분에서 좀 더 좀 조율을 좀 하고 하자라고 그렇게 반응을 갖다 보였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갖다 보이지 않고 거꾸로 같이 그냥 보복으로 관세를 갖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대강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 90일 동안 10%로 진행을 하고 중국은 120%를 하겠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까지 나는 경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쪽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미국의 정책들이나 뭐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상관도 없어요. 그죠? 근데 투자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투자 코인을 샀는데 이 코인이 막 내려가. 왜 내려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또 막 올라가. 왜 올라가는지 몰라. 저절로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시는 과정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옛날에는 전혀 뭐 이런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 돈 내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은 뭐 제가 뭐 전공을 갖다가 뭐 이쪽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내 돈을 갖다가 지키고 또 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었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미국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를 했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 인정 못하겠다. 34%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50%더 올려서 104% 때리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뭐라 그래요? 보복 관세에서 84%를 때리겠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120%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나라의 입장이 어떤가를 갖다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산국가다 보니까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핑계, 뭐가 잘못됐으면은 그냥 미국 핑계를 대면 돼요.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적죠. 실제로도 미국에서 먼저 관세 전쟁을 갖다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트럼프 입장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중간 선거를 한다고 하네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평가를 갖다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될 일들을 갖다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데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중국 같은 경우하고 미국 같은 경우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쪽 빨간 실에 갔는데 보시면은 가장 협상 적기 판단을 생각하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거 말고 어쨌든 협상을 안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협상할 생각은 있는데 그 최적기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가 제가 딴 때하고는 다르게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고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면은 여러분들 잘 좀 꼭 들으시고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이 영상은 작년에 대선 후보 때 If crypto is going to define the future, I want to be 비트코인의 mined, 수도가 minted, 되겠다라고 and 연설했던 made 내용인 in the 거죠. USA is 네. 그랬던 트럼프가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갖다가 지금 펼치고 있는가?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스마트 차트 2 버전으로 지금 해석한 내용인 건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26.58%가 폭락을 했습니다. 저희 기사 보시게 되면은 이틀 만에 여기 지금 마지막 요 이틀 안 보이시죠? 여기도 안 보이네요. 최근 이틀 동안에 1기형이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스마트 차트 2로 또 분석한 내용인데 니케이 같은 경우도 22%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폭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내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올라간 게 별로 다른 나라들 뭐 그나마 좀 올라가고 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22%, 항생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갖다 계속 갱신하다가 지금 잠깐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 드릴 때 제가 요걸 갖다 늘 일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저게 나랑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자, 국제유가가 저렇게 있다가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돼요? 말을 잘 안 들어. 푸틴이 자신 있게 나 이거 곧 종전을 갖다 끝낼 수 있다라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바로 끝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푸틴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푸틴이 말을 듣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가스나 유전이나 이런 것들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유가가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타격이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또 전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푸틴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보시면은 이게 그 세계 부채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등 미국이죠. 미국 저쪽 저기 왼쪽 편에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은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쯤 되고요.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36.69조, 한 37조 조금 안 되죠.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GDP는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공부채 비율도 그렇고 대외부채 비율도 그렇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GDP 총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부채도 많고, 그리고 또 대외부채도 부채 비율도 심하고. 근데 중국, 그 밑에 중국을 한번 볼게요. 왜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그럼 격돌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중국은 왜 이렇게 또 그럼 버티고 있느냐? 중국도 만만치 않게 지금 국내 총생산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맨 오른쪽 편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외 부채 비율이 91.76%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15.46%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부분 선진 국가들이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들은 부채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36조의 부채가 있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자를 갖다 상환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야 되고 국채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이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첫 번째. 그래서 정부 효율화 기구를 갖다가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입을 만들자. 그래서 관세 정책을 갖다 펼치는 겁니다. 물론 요거에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권 강화를 위해서 암호화폐 전략자산으로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 가격을 갖다 재산정을 하게 되면 장부상으로 재산정하게 되면은 또 다른 재원을 갖다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인 건데 오늘의 핵심 내용들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에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이 암호화폐 쪽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효율화 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갖다가 뉴스를 갖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300살 넘는 분이 연금을 받고 계신 상황도 있었고 뭐 제3세계에 뭐 전혀 상관없는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미국의 뭐 마약 문제나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관리하기 위해서 또 조직이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줄이는 작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관세인 건데 이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패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마약이나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국경 지역인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굳이 미국에 돈을 들이지 않고 캐나다하고 멕시코 너네들이 관리를 해라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조차로 돈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협상력을 갖다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관세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굉장히 크게 때린다고 했다가 금액을 갖다 보편관세를 지금 10%로 낮췄어요. 굉장히 큰 금액 크게 때리라고 했다가 낮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입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3조씩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현대 같은 경우가 관세를 때린다, 자동차 쪽에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현대제철도 그렇고 미국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 쪽에 가서 공장을 갖다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효과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채 금리를 인하가 가능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인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에서 이자가 1조나 되는데 그 이자가 경감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라. 파월 쪽에서는 금리는 좀 더 지켜보겠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좀 졸리고 관심 하필 점심 식사하고 나서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전에는 금리를 갖다가 쉽사리 인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3번 정도쯤 인하를 하겠습니다라고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4번까지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금리나 3번 하고 4번 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 투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만약에 이거 금리 정책에 대한 발표 부분이 5월 초 정도쯤에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냐면은 5월 중순 정도부터나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 쪽이 이제 서서히 뜨겁게 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저희는 저희 차트를 갖다 가지고 사고 팔고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은 그거 말고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패권 강화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갖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의 성지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트럼프는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제가 뭐 대변인은 아니긴 하지만은 투자 쪽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은 디지털 패권과 기술 패권과 그리고 플랫폼 산업을 갖다 지배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갖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디지털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달러 패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달러를 통해서 특히나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망을 통해 스위프트망이 달러를 갖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달러망을 통해서 제재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스위프트망에 들어올 수도 없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갖다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제재한다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암호화폐로 얘네들이 무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브릭스 국가들이 이쪽으로도 합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암호화폐를 갖다가 좀 더 자기네들이 치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형성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테더하고 USDT하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된다? 디지털 달러 패권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탈중앙화 기술,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제로 증명 방식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걸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냐면요. 이거는 AI하고 보안하고 인증하고 전자정보하고 그 다음에 방산기술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정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개방형으로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서 전 세계가 쓰게끔 하자. 그렇게 미국이 주도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쪽에 관련된 기술과 생태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억압하고 모든 걸 갖다 제재 쪽에 초점을 맞췄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조가. 자,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요. 농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공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 혁명인 거예요. 이제는 블록체인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팩트들을 갖다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단순 자산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금융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들의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굉장히 큰 산업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갖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 발을 디디느냐 안 디디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한 5년 정도쯤 지나게 되면은 나는 어느 정도쯤 벌면은 부자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한 5억, 10억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부를 쉽게 형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도 이거는 꿈의 숫자들이에요. 사실 5억, 10억이 평생 만질 수 없는 돈들일 거예요. 근데 향후 5년 내에 이쪽 계통에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림길이 달라지게 된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요거는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블록체인 경제망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디지털 전쟁에서 미국이 밀리게 되는 거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개인들한테 돈을 걷어들이거나 그러지 않고 정부에서 이런 국가 전략 자산을 갖다 비축을 하겠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 자,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금이 8,200톤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미국 재무부 장부상으로는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냐면은 옛날 여기 보시면은 1974년 시세 42달러에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금값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3,000달러. 3,000달러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장부 가격이 70배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충분히 다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100만 개 매입 법안을 갖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재평가받은 금 가치가 7.65조 달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1.57조. 비트코인 전부를 통틀어도 1.57조예요. 자,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매년 20만 개를 갖다가 5년 동안에 걸쳐서 매입을 갖다가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미국에서 주도하는 그런 코인들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미국에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미국에서 이렇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들도 전 세계 연기금들이 매입을 하게 되고 기업들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게임스탑도 그렇고 닌텐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심지어는 S&P 2033년 되면 S&P 500대의 기업들 대부분들이 아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갖다 한 개를 갖다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의미가 커지는 거예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간다. 지금 리플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걸 갖다가 지금 자산을 계속해서 늘리시게 되면 개수를 늘리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실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FDIC는 연방 예금 보험공사예요. 여기에서 어떤 법안을 갖다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요건을 갖다 완화해서 그동안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은행을 제재를 많이 했어요. 제재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들이 사전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예금보험공사에 승인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암호화폐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디지털 은행 같은 경우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은 기존의 금융권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거의 꽉 거머쥐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일가가 거의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거의 로스차일드 가문에 버금가는 그러한 가문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갖다가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정말 트럼프는 암호화폐 쪽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민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급등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지금 채권 가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주식 쪽으로도 돈을 갖다 많이 벌고 있겠죠. 굉장히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그 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발행하는데, 그리고 채권 기업을 갖다 운영하는데, 그리고 또 스테이킹 서비스나 수업을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것들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2025년입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했어요. 여기 이제 오늘 혹시 나는 코인 쪽이 이번 세미나가 처음이다라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내용이 좀 많이 좀 무겁죠, 내용들이. 어쨌든 어떤 것만 알고 가시면 되냐면은 전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그리고 또 현재 대통령이, 그리고 또 그 가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진심이다. 요 한 가지만 얻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감기를 갖다 2012년도에 맞았어요. 그때 25개가 채굴이 됐습니다. 반감기 두 번째 맞으니까 12.5개, 세 번째 맞으니까 6.25개, 지금 네 번째 3.125개. 점점 채굴량이 줄어들죠.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예요. 2,100만 개 중에서 지금까지 채굴된 양을 보게 되면은 94.5%가 채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개를 가지고 있고 250만 개는 분실이 됐고, 그래서 총 1635만 개가 비트코인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정부나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이나 채굴기업, 그리고 뭐 ETF나 디파이 쪽에 있는 이 토탈 물량들이 319만 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대략 한 1,100만 개 정도쯤이 개인한테 있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개인한테 1,100만 개 있는데 비트코인을 정말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비트코인이 50억, 100억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계속 갈지는 모르겠다. 이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별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저 319만 개 중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52만 개라고 했죠. 52만 개인데 그 52만 개를 갖다가 보니까 미국이 지금 20만 개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6만 1,000개,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4등이죠.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코인을 갖다 기부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5등이에요. 북한은 해킹해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사실 이 관세 터지기 전에 한번 그 해킹된 사건 아시죠? 그 해킹을 통해서
저 10,000개 넘게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채굴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아직까지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갖다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나라가 아니라 각 나라의 연기금들, 아니 각 나라의 연기금들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올라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비트코인보다는 리플을 차라리 더 선호하겠다. 저 같으면 그러겠다라는 거죠. 자, 리플 상황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제 법적인 공방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를 소송을 취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ETF 신청을 갖다 하고 있어요. ETF 신청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제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스위프트망을 지금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굉장히 이야기도 많고 저 또한 그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스위프트망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뭘 쓴다? 달러를 쓴다. 자, 달러를 쓰기 위해서 스위프트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각 국가별로 달러를 갖다 다 보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다 달러를 갖다가 보내기 위해 국제 송금하기 위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리플로 대체가 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달러들이 다 나오게 된다. 그 많은 달러들이 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자, 달러가 내려가는데 미국은 어떻다? 아까 앞에도 보셨지만은 부채가 얼마나 된다? 엄청나게 많다. 36조다. 36조 달러다. 근데 얘가 만약에 달러가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네? 갚아야 될 돈이 자, 여러분들이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원화로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갚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5억만 갚는 느낌이 될 거라는 거지. 그죠? 어쨌든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재무 결제 시스템 개혁 혁명을 위해서 리플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 갖다 한번 좀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국 정부가 만약에 결제 시스템에 리플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다른 은행권들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와 은행권들이 쓴다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들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국제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리플 모으기를 갖다 많이 하셔야 된다. 개수 늘리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리플 개수 늘리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그 자세한 방법은 여기 소개로 받으신 소개로 오신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RWA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요, 부동산이나 기타 자원들, 주식, 채권, 예술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큰화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 갖다가 리얼월드 에셋 RWA 테마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뭐냐면은 자,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졌어. 예를 들면 내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강남 아파트가 막 시세가 막 떨어져. 근데 만약에 이 RWA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 조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 왜? 그걸로 같이 모아서 아파트를 갖다 조각으로 살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들이 이 토큰화를 통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일상생활로 만약에 이 서비스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은행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재단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여러분들 돈 카드 많이 쓰시면 어떻게 돼요? 그 리워드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인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거냐면 한번 들어보셔요. 자, 2018년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제 이 비트페이 비자 카드가 나오면서 현금을 갖다 집어넣으면 코인을 갖다 살 수가 있었어요. 여기 고모님은 잘 아시는데 고모님이 사실은 옛날에 알려주셨어요. 이 두 분이 계시죠. 그 좀 전에 그 광고를 갖다 보고 $10,000를 갖다 넣으셨어. 이 사람들한테는 6개월 생활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근데 다 반대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거 갖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근데 이분들은 그냥 $10,000를 갖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두 분이 $5,000씩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2,000개를 받았어. 그래서 얘가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카드를 갖다 자기네들은 그냥 쓰기만 한 거예요. 현금 카드, 선불 카드처럼 그냥 쓰기만 한 거야. 그런데 6개월 생활비로 집어넣고 썼는데 어떻게 돼요? 10개월이 됐는데 이 돈이 안 떨어지고 계속 쓸 수가 있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막 돈 걱정 없이 막 펑펑 썼어. 펑펑 썼는데 뭐예요? 그래도 120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지. 자, 이제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2018년 19년도 얘기인 건데 한 3년 뒤 되면 한 10배 정도쯤 오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쯤 되지 않겠느냐, 평생 이렇게 써보겠다. 자, 어떠셔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분들 부러우시죠? 네. 자, 이 얘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좀 주제가 너무 좀 무거워요. 사실은 무겁지만은 반드시 이 관세가 왜 어떤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요것들이 도대체 얘기하고 이 정책들이 왜 나왔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단 하나 뭐다? 암호화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의 주요 테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하게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여기도 가도 스테이블 코인, 저기 가도 스테이블 코인. 맨날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ETF. 솔라나가 ETF가 나왔다. 리플 ETF가 나왔다. 무슨 알트코인들이 ETF가 나왔다.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었던 RWA. 이 코인이 RWA다, 저 코인이 RWA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굉장한 힌트를 갖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돈을 갖다가 맡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대출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바로 디파이라는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은행들이 이런 사업들을 갖다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목하면 좋은 코인들로 해서 일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들, 그리고 ETF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그리고 또 백악관하고 좀 관련이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께서 지금